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막스 권터 지음, 홍보람 옮김, 푸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 공부가 바로 인생 공부라고 하는데요. 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 나쁜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운 좋은 사람들만의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20년간 이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졌고 그 결과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확연한 특징 5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의 실체를 드러내고 운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엄청난 행운이 따른 사람들의 예를 들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논리적으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삶의 태도, 즉 운을 만드는 요소를 형성하는 간단한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전략만 따르면 누구든지 운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운은 부르고 나쁜 운은 피하는 운 조절의 기술을 삶과 타인에 대한 태도, 내면의 심리 처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돈과 운을 부르는 5가지 인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거미줄 구조. 거미는 지나가는 파리를 잡기 위해 수많은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줄을 크게 칠수록 먹이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운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자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친구의 친구를 통해 운 좋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고 싶다면 사교적인 만남이라는 거미줄이 클수록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티븐 베럿 박사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온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저 사교적인 관계를 능숙하게 시작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매력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럿 박사는 이 매력을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대화의 장, 마치 제게 와서 말 거세요. 우리는 잘 통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라고요. 이 대화의 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베럿 박사는 그 속에 수백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이를테면 표정, 자세, 목소리, 단어 선택, 눈길을 주고 고개를 가누는 방식 말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하나하나 분석하긴 어렵지만 그로부터 생겨나는 총체적인 효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친절한지 친절하지 않은지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죠. 우리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도 몇 초 만에 그 사람이 우리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타인을 통해 행운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매력적이고 편안한 대화의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베럿 박사는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심리학자 존 케네스 우던 박사의 환자 중에 외롭게 지내는 중년 남성 한 명이 있었는데 부인과는 사별하고 아이들을 다 키워 떠나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삶은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곧 완전히 멈춰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우던 박사의 조언에 따라 일부러 사람들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는 그가 담배를 사러 자주 들르는 문구점의 주인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 여주인을 수년간 봐왔는데도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혹은 담배 브랜드 외에 다른 말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날씨와 관련된 평범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고 친절한 여주인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천천히 대화 주제를 넓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과 사소하고도 구체적인 삶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자는 여주인이 묻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한 번은 자신의 취미가 동전 수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남자가 아침에 문구점에 들어가니 여주인이 그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근처에 사는 친구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오래된 집 한 채를 물려주셨는데 부동산 감정사가 못 보고 넘어간 듯한 지하 저장소에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고 친구가 그 안에서 매우 오래된 것 같은 유럽 동전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구점 주인의 친구는 동전의 가치도 알지 못했고 그것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전에 동전 수집하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동전 감정사가 없어서 혹시 손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남자는 도와줄 수 있었고 실제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구점 주인의 친구는 그와 나이가 비슷한 매력적인 미망인이었고 그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동전 수집품은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행운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 행운은 종종 당황스럽게도 매우 후하게 무더기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미국 동전 전문가였기에 유럽 동전을 수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그 유럽 동전들을 팔았고 동전을 판 돈으로 부부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미시간 북쪽 지역에 위치한 호숫가 오두막을 한 달 동안 빌렸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남자는 미시간주가 주최한 복권 한 장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어 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탔습니다. 2. 직감 능력. 직감은 지식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힘든 정신작용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직감을 더 많이 신뢰합니다. 이들이 믿는 직감의 일부는 정확할 때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확한 직감을 만들어낸 후 그 직감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행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감 능력이란 단어를 들으면 신비주의 느낌이 들지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직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과 이 분야의 권위자들은 초능력이나 신비주의에 기대지 않고 직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감은 완벽히 실제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려진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관찰과 효율적인 저장을 거쳐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처리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감의 바탕을 이루는 사실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의 의식 바로 아래 혹은 뒤에 존재하는 인지 수준에서 저장되고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직감이 올 때 특유의 뭔지는 알겠는데 확실히는 모르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걸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는 기분 말입니다. 행운의 여러 정의 중 하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감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평온한 삶을 살면서 가끔씩 눈부신 기쁨의 환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학자 젠들린 박사는 운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지식이란 우물에 어떻게 뛰어들면 좋을지 직관적으로 알아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젠들린 박사의 관심 대상은 주식시장에 사용되는 직감이 아닙니다. 그는 삶을 살아가거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느낌을 믿고 언제나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 그 전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집중법은 돈이 아닌 평온을 얻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운을 연구하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그런 구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직감은 직감입니다. 직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에 따라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감은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감을 구성하는 사실들은 하나하나 나열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 혹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판단이 신뢰할 만하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꺼내 보일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직감이 잘 맞았다면 그 직감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손에 쥐고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사실이 직감의 힘과 효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3.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옛 라틴 경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처음 이 경구를 들으면 공허한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장군이 다음날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해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에게 한 말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경구는 용맹하게 들리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현실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무의미한 낙관주의처럼 들립니다. 행운의 여신이 종종 용감한 사람들의 편에 선다 해도 어떤 때는 용감한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구와 반대되는 문장도 똑같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상한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용감한 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지만 여기저기 다니며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소심했던 사람들은 가장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운이 용감한 성향을 끌어냈을 수도 있고 용감한 행동이 행운을 불러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 또한 진부한 경구 중 하나입니다. 이 경구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행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작은 사건들이 종종 아주 가깝게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용감하게 손을 뻗어 거머쥘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운이 나쁘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꽤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수년간 운 좋은 사람들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연구한 정신과 의사 와인버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주어지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종종 이 사람들은 변화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해요. 어떤 위험 부담도 따르지 않는 변화인데도 그렇죠. 이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상황을 겪는 게 두려워. 심지어 새롭다는 사실 말고는 어떤 객관적인 위협도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보다는 그저 아니야, 이건 너무 큰 도박이야 라고 말하며 손 떼려고 해요. 전혀 도박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익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으려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두렵고 어려워 보이는 모험을 성급함으로 치부하며 회피하는 일은 매우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성급함이란 짧은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멋진 변명거리가 되어줍니다. 거의 난공불락의 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요. 옛 선인들의 지혜처럼 신뢰할 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 이 말대로 하면 실제로 다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성장할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성급함과 용감함의 차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상황을 정직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작은 모험을 피하기 위해 성급함이란 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험을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임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도하는 모험은 작은 것이어서 실패로 입게 되는 손해도 작은 편입니다. 이들은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려 함으로써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복권을 사지도 않고 주식시장에 용기 있게 뛰어들지도 않으면서 그로부터 돈을 버는 사람들을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넘쳐나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는데 말이야 라며 투덜거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운이 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한 번도 그들이 참여했던 게임에 도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소심하거나 성급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사람을 돕습니다. 4. 톱니 효과. 톱니는 이미 얻은 이익을 보존하는 장치입니다. 바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미끄러져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구성하는 듯합니다. 이들은 거의 어떤 모험이든 손해나 이득 둘 중 하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바퀴가 잘못된 방향으로 돌기 시작할 때를 대비해 멈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악화 일로의 상황을 재빠르게 빠져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운이 더 악화되기 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한 기술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늘 스스로 나쁜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고 많은 경우에 평생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됩니다. 언제나 의심스러운 모험이 시작되는 초반에는 톱니 효과를 꽤 쉽게 적용하여 손실 없이 혹은 작은 손실만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매우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접착제 같은 상황은 순식간에 우리 발 근처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갇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중에서야 인생이라는 구조물이 과거에 꿈꿨던 거대하고 고매한 성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소 운 나쁜 사람이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중심 기둥이 고정되기 전에 내 생각이 틀렸어 라고 기꺼이 말한다면 불운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비관주의의 역설. 행운과 낙관이란 단어는 왠지 비슷한 부류처럼 여겨집니다. 수년 전 유난히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쁜 사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운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매우 낙관적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내 예상은 틀렸습니다. 물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운 좋은 사람이라 부르고 이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깁니다. 노력과 운의 작용 혹은 운명이나 신,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자신에게 중요한 개인적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주 웃습니다. 함께 어울리면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낙관적이라고 묘사한다면 잘못된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낙관적이라는 것은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 중 다수가 마음속에 비관주의의 기본 핵심을 너무나 극도로 엄하고 예민하게 키우고 있어 이런 모습을 우연히 처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은
놀랄 정도입니다. 이들은 비관주의를 키워냅니다. 비관주의를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피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비관주의를 날렵하고 단단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일 훈련합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이들은 비관주의를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비관주의를 잃는다는 것은 운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낙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라스베이거스의 프로 도박꾼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게티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주로 하는 생각은 상황이 안 좋게 풀릴 경우 어떻게 손실을 줄일까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성공을 거머쥔 한 여성 투자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4번의 거래 중 3번은 돈을 잃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리고 4번 모두 손해를 봐도 그렇게 놀라지 않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행운의 여신의 도움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절대로 자신의 운이 좋을 거라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행운의 여신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오늘 친절하게 대해주다가도 내일이면 발길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행운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정점에 올라 가장 환하게 빛날 때 난공불락의 행운이 우리를 고양시키고 양분을 제공해주고 보호해주는 때가 바로 불운에 가장 취약해지는 때입니다. 행복감이 비관주의를 무장해제시키는 시기인 것입니다. 비관주의를 잃으면 우리는 위태로워집니다. 방심으로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톱니 구조와 멀어지고 듣기 싫은 경고를 하려 하는 소소한 낯선 직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의 얼굴은 진흙탕에 처박히게 됩니다. 행운의 여신의 발이 우리의 목을 짓누르게 됩니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상황에 뛰어들지 말라. 이것이 운 좋은 사람들의 비관주의입니다. 비관주의의 중심에는 특별하지만 소박한 낙관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불운이 찾아올 가능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제하고 있던 것들이 언제든 어느 방향으로든 소나귀에서 빠져나가 어떤 결과든 초래할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책 운의 원리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운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